안녕하세요. 금천 마을운동의 초심을 찾아서 7번째 여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현재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사서를 맡고 있는 16기 박현진 신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지금 활동 중인 저희 기수가 있는데요. 6기 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배네요. 저는 5기로 남아있는 5기 예, 김현실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저는 장서개발부장을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7기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관장을 맡고 있는 양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7기 노은정이라고 하고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출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은 올해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은정 씨나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도서관이 있었던 건데요. 처음 도서관을 만들던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생각으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네, 제가 제일 오래됐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얘기를 하려면 1997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살구 여성회에서 매월 원래 강좌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강좌로 주부대학을 하는데 그때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힐까 이런 강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모임을 시작을 했는 것이 1997년 5월 그때 금천 동화 있는 어른 모임 한박웃음 이게 그때 탄생이 된 거고 그때 살구 여성회에서 모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었다고 저도 자료를 봤는데 매주 금요일 모여서 동화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상황을 지속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 이 동화 있는 어른 모임 회원들은 뭐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화 행사를 하며 가서 구경을 가거나 또는 나들이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9년에 독산 구립도서관 지금은 구립도서관도 4개가 있고 금천구에 작은 도서관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때가 독산 구립도서관이 처음 탄생이 되는 게 1999년 9월이라고 해요. 그때 이 선배들은 한박웃음이라는 이게 살구 여성회에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도서관을 갈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는 책과 함께 하는 거니까 도서관이 맞겠다. 그래서 독산 도서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산 도서관이 1999년 9월이 개관인데 그때에 맞춰서 대중 강연을 하고 3기 회원을 모집을 했대요. 그 3기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서 바로 독서교실을 했는데 50명 정원이었는데 30분 만에 마감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런 독서교실이라든가 이런 독서 문화가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30분 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그러니까 계속 독산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왔던 거죠. 2000년에는 4기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기를 해요. 저 미나리 선생님이 4기예요. 그때는 또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저희 한박웃음 회원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한 번의 모임으로 할 수가 없어서 두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모임을 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엄마들이 많이 갈증을 느꼈다라는 걸 또 알 수도 있는 거죠. 두 모임으로 하다가 이 사기들이 되게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책잔치를 또 열기도 해요. 지금 한양아파트 아니 힐스테이트 그 아래에 동화나라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있었고 또 그 위에 자해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책을 전시를 하고 원화 전시도 하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책잔치를 2000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홍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동화책 5권을 가져오면 좋은 동화책 1권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그때 이 동화 있는 어른 모임 한바구음에서는 좋은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읽히자라고 하는 운동을 좀 했던 거죠. 그리고 2001년 5월에는요. 또 금청 그 정신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그게 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금천구에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언제 개관을 했는지 이거를 알게 되고 그 개관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2001년 5월에 금천구립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그때 5월 달에 어린이 큰 잔치를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때 50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들이 이게 심에 붙인 거죠. 또 활동도 많은데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이 회원의 남편들이 온 거예요. 남편들이 와서 도우미 역할하고 전래놀이 뭐 이렇게 맡아주고 이러면서 그 행사를 다 치러줬고 그 행사를 통해서 모여진 아빠들이 아버지 모임을 만들었고 그렇게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 아버지 모임에서 동화 공부를 하는데 엄마들이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아버지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또 책까지 열리는 자물통 그 책까지 회지도 만들어내고 하다가 한 3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 개인적인 일로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아빠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2001년 그해 10월달 제2회 책문화 잔치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하게 돼요. 제가 이때 등장합니다. 저는 이때 이 책잔치를 구경을 갔어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6살, 11개월 된 아이 등에 업고 포대기를 업고 거기를 갔습니다. 구경을 갔더니 엄마들이 막 이런저런 거를 펼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안내 데스크에서 그래요. 이거 동화 공부하는 거고 애들한테 이렇게 애기 업었는데 애기한테 참 좋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월 회비 10,000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내가 애기들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없는데 그래 좋아 하고서 이제 뭐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라는데 하고 이제 이름 써놓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는 시흥 사동 사무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대기로 얻고 막 시흥 사동 사무소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제가 한바구음 5기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배우러 가는 거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고 갔던 거였는데 그렇게 5기가 되었고 저는 근데 왜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독산도서관에서 했다가 왜 시흥 4동으로 오라고 했는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1999년에 9월에 개관을 독산도서관에서 했는데 2001년쯤 됐을 때 독산도서관 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운영 체계가 달라졌고 우리는 독산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리를 내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공부할 장소가 없었던 것이었고 선배님들은 어디서 공부를 할까 하다가 동사무소를 찾은 거고 그 동사무소가 그때는 시흥 4동, 시흥 5동, 독산 4동 사무소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 저희들한테 그 자리를 동사무소에서 내어줬던 거죠.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그 동사무소 안에는 지금도 있지만 새마을 문고,
그때는 새마을 문고였고 지금은 다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고 공립직영으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새마을 문고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흥 4동과 시흥 5동 사무소에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담당 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책 살 건데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책으로 목록을 이렇게 주고 그 책을 또 그 새마을문고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1년은 세터와 세운 공부방에 저희가 책 읽어주기를 나가요. 세터는 안지성 지금 센터장님이 계셨던 그 곳이고 이제 세운 공부방은 최은남 선생님이 운영했던 곳인데 여기에 저희 선배님들이 책 읽어주기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책 읽어주기 활동이죠. 요즘은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흥 5동 사무소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독서교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2년 2월 26일이었어요. 우리들의 작은 공연. 이거를 저는 처음 거기 가서 또 구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터와 세움과 시흥5동에서 방과 후 독서교실을 하던 아이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공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거기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 도서관 그 당시에 이제 2002년이 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도서관 그 방과 후 교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도서관과 이 방과 후 교실을 같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서 그 방과 후 독서 교실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은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을까? 저희 동화 있는 어른 모임 한바구음에서는 매월 그 동화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회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회보에 저기 수지의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 박영숙 관장님이 계신 그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런 거 그럼 만들어 보자. 이왕이면 공간과 책과 함께 있는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래 만들자라고 한 게 1기하고 3기 그 선배들이 먼저 주축이 돼서 이런 논의를 했고 그 밑에 있던 4기와 저는 막내 기수 5기들은 그냥 동참을 하게 된 거였지요. 그래서 선배들은 처음에 출자금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다가 우리 회원들이 출자금을 내어서 3,3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 당시에 참 많은 돈이기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제일 막내 기수에서 적은 돈을 냈고요. 선배 층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한바구음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출자금을 낼 때 내고는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긁어서 몇 달째 그거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돈은 그렇게 모아졌는데 그럼 책은 어떻게 할까? 책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동화 모임을 하는 사람 선배들은 그때는 다 책을 또 샀어요. 이렇게 빌려보는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다 사서 그 책들을 다 집에다 꽂아놨었죠. 그러면 각자 자기네 집에 있는 목록들을 다 적어내라고 그랬고 그 중에 검열을 하듯이 빼, 좋아, 빼 이거를 다 검열을 했어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이거 가져와 하면 그 가져오라고 하는 그 책만 도서관에 냈거든요. 이거는 좋은 책만 도서관에 꽂겠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의지가 있었던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기 미나리 선생님과 저는 시공주니어에 갔어요. 출판사. 그때 저는 잘 모르니까 선배님이 너랑 너랑은 어디 가? 너랑 너랑은 어느 출판사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바카스 하나랑
공문이랑 들고 우리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들 건데 책을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출판사에 가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해서 책을 좀 꽤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시공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 후로도 도서관이 만들어진 후로도 계속 신간이 나오면 책을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도서관 만들자 그리고 개관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니요. 1년은 걸리잖아요. 3개월이라고요. 3개월. 이게 기막힌 일이 아닐까요? 3개월이래요. 엄청 빠르죠. 말 나오고 그래 하자라고 했던 게 3개월 만에 개관식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이 도서관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선배들이 애를 썼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막내라서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고요. 저기 아저씨들 일하는데 음료수 사다 줘 그럼 음료수 사다 준 이런 거밖에 저는 한 일이 없지만, 그런데 선배들은 보면 이거 애들 모서리에 걸리면 안 돼. 사포질, 책꽂이는 100년을 쓸 거야. 막 원목으로 만들고 이런 정성들을 다 펼쳤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2002년 9월 8일 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온돌이 있는 아주 아담한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2003년 이제 3월부터 지역 회원들한테 대출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게 되지요. 지킴이들은 내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거나 우리 동기들끼리 너가 좀 봐줘, 나 지킴이야. 그러면 서로 아이들을 봐줬었어요. 왜냐? 지킴이 하면서 내 아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너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아기가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런 도서관에 너 가고 싶어? 아니지? 너 애 맡기고 와. 선배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서로 동기들은 이렇게 품앗이로 아이들을 맡기면서 지킴이를 했지요. 그때만 해도 그냥 1시부터 5시, 6시까지인가 계속 혼자서 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형태가 아니었지요. 네. 그래서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2년 9월 8일 날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짧게 준비를 했다가 바로 이거를 읽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2002년 도서관 개관할 때 동판에 새겨졌던 글이에요. 금천 은행나무는 옛부터 이 지역을 지켜오며 이 지역에 뿌리 내린 역사 깊은 나무이다. 또한 은행나무는 가장 오래된 화석식물로서 어느 적으로부터의 공격도 다 방어하고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며 종족 보존 능력이 뛰어난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화석식물이다.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온 은행나무처럼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 우리의 지구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갈 사람들이며 병들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져 나가야 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금천에 세워지는 어린이 도서관은 이러한 희망을 간직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밝은 빛을 주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금천 동화에 있는 어른 모임 한바구순 회원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동판에 새겨졌고 그때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16기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에 그 당시엔 저쪽 지하에 있다가 현재 이쪽 건물에 저희가 이사를 오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끝나고 갑자기 청소도구를 들고 청소를 하러 가자 해가지고 여기 도서관에 와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립도서관인 만큼 장소의 안정성이 좀 많이 미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여러 번 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저희가 좀 이사를 했던 과정에 좀 이야기를 진수정 선배님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 김현실 선배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저도 장황하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반 장황하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단답형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도에 은행공원 앞에 지금 현재는 5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도서관 9월 8일날 오픈을 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게 돼요.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회의를 하죠. 선배님들께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회의의 주축이 1기에서 3기까지더라고요. 1기에서 3기까지 선배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이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어떤 거 저도 이제 겉으로만 2002년도에 뭐 2003년에 이전하고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의록 같은 거를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바자회는 물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뭐 출판사에 찾아가고 심지어는 그 출판사뿐만 아니라 이런 뭐라 그러죠? 신문사나 이런 거 취재 요청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역의 유지들한테도 찾아가서 구걸 그렇고 후원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후원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가방을 만들어요. 저희 이제 그때 도서관 가방을 만드는데 가방 만들 때도 디자인 하나 정말 색상 하나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 건지 다 처음에는 나무를 넣기로 했다가 뭐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손잡이 요즘에 트렌드가 무엇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회의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나무 가방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은행나무 도서관 가방이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판매하실 분들을 다 나누었더라고요. 여기 이분은 여기에다가 홍보를 해라, 이분은 여기에다 홍보를 해라 해가지고 나누어서 그때 당시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저희가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었기 때문에 거기 전국의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이거를 판매를 하게 돼요.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수익금과 또 2003년 8월에 그러니까 2002년 9월 8일에 개관을 했는데 2003년 8월에 그 앞에서 이제 이전하기 위한 바자회를 하게 돼요. 그 앞에 은행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아까 2001년에 막내 기수였는데 저는 2003년에 2002년에 네. 2002년에 막내 기수, 저 2003년에 막내 기수. 저는 2002년 10월에 도서관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도서관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살짝 들었고 잘 몸을 담그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자회에 참석을 했는데 도서관의 유명한 음치로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선배님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됐기 때문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자회도 하고 이게 모금을 했죠.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원가 빼고 나니까 그게 또 200 얼마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방은 계속 판매가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12월에는 민들레 극단에서 공연을 하는 똥벼락 공연을 하거든요. 그 공연한 기금을 또 저희 도서관에 기부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다 모은 돈으로 2004년 2월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송탄 햄버거짜리 예, 송탄 햄버거 바로 앞에 지금 건물이 조금 바뀌긴 했던데 거기 그 자리로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하는데 요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보증금 1,500에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1,500에 40씩 내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전세로 바꿔줬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월세로 바꿔달라. 근데 그 장소가 되게 좋았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록을 보니까 저도 물론 이제 거기에 있었지만 기억은 다 지워지고 회의록을 보니까
빅그린 같은 거를 공연을 하면 50명, 60명이 엄마와 아이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2층이었거든요. 2층 건물이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았던 거죠. 아이들도 많이 왔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왔었던 곳이에요. 그쪽에 도서관에 있다가 전세로 있다가 다시 이제 월세로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계시는 할아버지, 아저씨 그분이 계속 봐주셨었거든요.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월세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이사하게 된 곳이 또 여기 꿈꾸는 자동차 골목 지금 현재 민들레 자리 그 자리에 저희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키 작은 도서관이라고 예쁘게 말을 하지만 반지하죠. 반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 반지하라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곳인 거죠. 지나가다 들어오기도 그렇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 골목이 또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도서관이 골목 문화가 형성이 돼요. 골목에서 이제 노는 거 우리 활동가들이 골목으로 나가요. 그래서 골목에서 만나서 아이들하고 노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을 하죠. 저희는 지하다 보니까 책에 곰팡이가 나오고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이렇게 펼쳐볼 때 곰팡이가 누구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저도 가까이 사니까 비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와요. 누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는데 근데 꼭 몇 명이 더 와요. 그래서 꼭 비슷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물이 안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좁기도 되게 좁았었고 아마 18평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도서관이었죠. 그렇게 거기에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 장소로 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4번째 장소예요. 4번째 장소인데 이거 2014년에 2014년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를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던 이미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활짝 피게 돼요. 조금은 이제 넓고 2층이잖아요. 나름 2층이에요. 다락방이라 해도 2층에다가 마당도 있는 꿈의 도서관인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할 때 이제 계속 이전을 할 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빠질 수 없었던 게 바자회예요. 바자회를 계속 했는데 그건 뭐냐? 바자회라는 게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오셔서 도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게 우리는 계속 손을 내밀었고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바자회를 많이 했고 손을 내밀었고 그분들은 계속 저희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분들의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장기로 10년 계약을 해서 조금은 그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안정적으로 있는데 6년째예요. 올해 6년째고 앞으로 이제 4년 남았는데 4년 후에 도서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회의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만 했어요. 구성만 1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준비위원회. 그래서 아직 이름만 뭐 거창하게 이름만 계속 미래준비위원회. 맞아요. 네,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주신 복지가 도와주신 분한테 저희 언제까지 신세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 꿈은 사실은 저희가 좀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번다는 표현은 그렇고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 도서관을 이 장소를 사자였었는데 날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차츰 준비위원회에서 해서 그 다음에는 더더욱 안정적인 도서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도서관이 우리 지역 모두의 도서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모두가 함께 바자회 때마다 계속 함께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모두의 도서관인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16기 이후로는 이제 현재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정말 마음 고생부터 해서 몸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좀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 조직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됐는지 관장님께서 좀 얘기 좀 네. 해주실까요? 먼저 그러니까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1년에 2번 이사회가 열려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영은 사실 관장, 사석,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 안에는 이제 분과장, 그러니까 분과 공부 모임 이제 2개의 분과 공부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도서관 전반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관장과 사사가 따로 야, 이거 하자 하고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논의해 가고 함께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장의 임기가 있어요. 여기 말씀드리면 전전전 관장님 여기 계시고 전전 관장님 계시고 현재 관장인데요.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정말 편할 때 이게 안정적일 때 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맡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니듯이 위에 이제 있던 선배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주신 거를 우리가 편하게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듯이 저희 이제 도서관 관장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암묵적으로 안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 아,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면서 오래 있으면은 암묵적인, 이거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암묵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아, 내 차례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기대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좀 누렸다고 했잖아요. 즐겁게 이렇게 우리 도서관 활동에 대해서 누리고 아이들 뭐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의 즐거움들을 이 지역에 있는 일반 지역 주민도 들어오셔서 그런 즐거움들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서관이 생길 때부터 지킴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의 30여 명이 같이 이제 도서관 일들을 같이 맡아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엄청 이제 그 몸으로,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을 담당해 줬다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어떤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동 회원들은 회비 10,000원을 꾸준하게 내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후원비인 거죠. 그리고 활동 회비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그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후원금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그러니까 모아서 만든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이제 우리 도서관이 이런 곳이다, 막 지역 주민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곳에 이제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도 드리고 알리기도 하면서 후원 회원들이 이제 후원금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킴이 분들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도서관 일들을 맡아주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부서분과 또 그러니까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과 모임이 월요분과 화요분과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동아리 모임 공부가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안 될 때는 뭐
이제 밤 모임이 있고 토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이제 공부 모임이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좋은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서 좋은 책을 알리는 부분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난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이세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뭐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나의 경험과 어떤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제 책이 중간에 이제 매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책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은행남 어린도서관에 멤버십이 생기고, 그러니까 끈끈한 정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부분이 있고, 이 공부 모임이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히 연결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 모임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저희도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인 상태에서 내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들어왔는데, 관장까지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신입 모집을 해요. 매년 봄에 4월에 신입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 활동을 해라 그러면 좀 많이 좀 모르고 못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목록, 이제 공부 목록을 만들어줘서 1년 동안 그 기수라고 하죠. 올해 22기를 모집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그 목록을 우리 동화나 뭐 옛이야기나 그림책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책에 이제 재미를 빠지게 하고 우리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이제 1년 후에 우리 활동회원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는 사실은 10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에 모집을 못 되고 10월에 지금 4회기 했나요? 3회기 했나요? 지금 3회기 공부하고 있는데 약간 회원들이 좀 그러니까 전해도 그렇지만 점점점 회원들이 좀 줄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좀 더 많은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도서관에 어떤 활동들의 즐거움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후원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늘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은행나무 도서관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느리게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관장 처음 할 때 되게 어리버리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어리버리함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봐주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그거를 또 이어가서 그 경험을 해보고, 보고 그 맛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자기 자신이 이제 뒤돌아 봤을 때 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나, 저를 뒤돌아 봤을 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맛을 좀 후배들도, 젊은 엄마들도 맛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명이 계속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장님이 할만하면 이제 뭔가 알만하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또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전 회원의 간부와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는 엄마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합해져서 진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합해져서 함께 이루어지는 도서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서관 활동이나 좀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좀 가장 어린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노은정 씨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신입교육을 1년 동안 그림책과 동화책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그 책 읽어주기 활동을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약속을 하고 10시하고 11시에 우리 도서관을 찾아와요. 4세에서 7세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 읽어주고 뭐 같이 손유희도 하고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같이 노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은정 씨가 이거 해봐. 그랬더니 나 못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 한 번 하고 나서 빨개져가지고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테랑 됐어요. 몇 년째 몇 년째 하다 보면 네, 이제 맞아요. 벌써 됐어요. 5년 차가 됐고요. 5년이나 됐어? 처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책만 읽어줘 버릇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뭐 손유희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해봐. 근데 나 정말 못해요. 막 이랬는데 얼떨결에 한 번 하고 나서는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이들과 아이스크림 놀이를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일이 있어갖고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그 다음 주에 저를 보고 아니 도대체 애들하고 뭘 했길래 애들이 다 너만 찾냐고 빨리 나 그거 배워야 된다고 막 그러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주 요즘은 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애들이 안 와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느낀 건 그거였어. 얼떨결에 시작해서 베테랑이 되는 거네. 쑥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 같은 어른들을 만나고 계시는 수영 선배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어린이 같은 어른. 예, 여기 지금 10년째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발달장애 친구들이에요. 그 벽바라기 친구들인데 처음에 지금 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장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용감하게 책을 읽어주겠다 하고 이제 책을 읽어줬는데 그 친구들이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피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키가 되게 큰 친구는 1m 90 정도도 되고 뭐 등치들이 이렇게 다 좋아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인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책 읽어주기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맨날 끝나고 나면 같이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우리 하지 말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책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가면서 아이들을 만났죠.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후배 있어요. 후배가 맞아요. 들어가서 우린 너무 뒤에서 선배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만 가고 후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10년째 거예요? 활동을 했어요. 10년째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쭉 그 시간을 빼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시간이 안 되면 또 한 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맞추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쭉 해왔고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네. 진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걔네들도 새치 나고 뭐 흰머리 나고요. 주름살 생기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고 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같은 친구들 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벽바라기 친구들이 다른 도서관이 아닌 은행나무로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에 가봤던 거죠. 그러는데 눈총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고 또 보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을 좀 잘 받아줄 때를 찾다가 은행나무에 노크를 하게 된 거고 우리랑 그래서 이제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년이란 세월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있잖아요. 그 센터장 신혜영 선생님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아시죠? 오셔가지고 막 고맙다 그러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러면 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정이 들어서 그때 그 맞아요. 이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신혜옥 선생님의 이렇게 격려와 이렇게 지지가 있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못 놓게 된 거죠. 심지어 이런 말씀 하신 선배도 있어요. 니네 그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니네 이제
나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려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후배님들이 이제 많이 도망가셨고요. 도망가시기도 했고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그들이 이제 쭉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못 놓는 거예요. 같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의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빠졌어요. 작정하고 빠졌더니 후배가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또 열심히 준비해갖고 해주시니까 다행이고 그 밑에 또 후배가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해서 환갑잔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볕바라기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요즘에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책꾸러미를 하고 있는데 책꾸러미는 2015년에 그 다른 도서관에 제가 이제 탐방을 갔어요. 저는 작은 도서관, 다른 도서관, 잘 되는 도서관 탐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 거로 만들려고요. 가서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책꾸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하는데 그게 있어서 계속 우리 도서관에 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근데 돈을 써야 되는데 사업비는 받았는데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럼 책꾸러미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 10권에다가 튼튼한 가방 안에다가 책 10권을 넣는데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만화책, 어른책, 아이책, 아이 동화책, 그림책 해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또 간단하게 활동할 수 있는 키트를 2개 정도를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업으로는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지속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책꾸러미 지금 경아 선배나 누구 안혜나 씨가 이렇게 함께 지금 요즘 하거든요. 셋이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상시로 하자. 상시로 하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키트를 넣어주는데 앞으로는 이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화났어라는 책을 빌렸어. 그럼 화났을 때 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키트가 함께 이 책을 빌리면 이런 키트가 딸려간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꿈이에요. 근데 그거는 차츰차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의외로 책을 골라주니까 엄마들이 또 되게 반응이 되게 맞아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계속 매주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되게 많이 만족해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볕바라기 10년 이렇게 올해까지만 하다 10년 됐는데 은정 씨도 10년을 넘기고 애들하고 살면 환갑이었나? 저도 빨리 후배를 찾아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제일 어르신들을 만나셨던 이제 관장님이 이제 요양원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살구 밥집 어르신들 한글반 책 읽어주기를 하신 분들이 따로 계셨는데,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사랑책, 여기 시흥 오독에 있는 사랑책 요양원에서, 여기도 책을 좀, 어르신들한테 책을 좀 읽어달라 의뢰가 왔고, 또 독산 산동에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1년 정도 약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것처럼 거기에 잠깐 왔다가 계시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을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 1년 정도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희는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데 특별하게 어른들한테 이제 다가갔을 때 전 정말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집중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별거 안 했는데 예쁘다,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 진짜 이쁜가 봐. 마칠 때 어떤 분이 지금도 회원들한테 이렇게 장난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섹시, 남자들이 줄을 섰었어요.
그렇게 막 칭찬을 하고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어머니 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이제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면 자기의 그러니까 경험담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감하는 그런 게 되게 전 특별했고 특히 제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목록 이래가지고 트로트도 막 크게 써가지고 같이 불러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들이 많이 쌓였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 회원들이 너무 좀 적고 저도 이제 다른 분야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잠깐 중단되고 있고 의뢰가 왔었는데 올해는 좀 힘들겠다라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잠깐 중단되고 있는데 어르신들과의 어떤 특별한 그런 책 읽어주기 경험은 다른 회원들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살구밥집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밥집? 살구밥집이 아니고 어르신들 배움반. 갑자기 또 이런 질문. 아니, 근데 어르신들 책 읽어주기니까. 네. 먼저 하셨던 저기. 살구 여성의 그 평생학교에 배움반이 있어요. 그 전에 미나리 선생님이 한 3년 정도 했나? 그리고 저는 한 2년 됐나? 그 정도를 매주 수요일 날 9시에 가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죠. 근데 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는 아주 좋아하고 또 자기의 옛날 이야기도 막 끄집어내면 끝이 없이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자기가 살았던 동네마다의 이야기거리가 다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또 다 있었지요. 근데 싫어하는 거는 쓰는 쓰기 이걸 아주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아주 힘들게 했지요. 네. 그래서 쓰게 했지요. 쓰게 해서 또 우리 그림책 속 우리 이야기 뭐 이래서 책을 2권을 만든 적도 있고 그걸 아주 또 뿌듯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는 글을 못 읽어 글씨를 못 써 이런 것에서 많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싫은 거를 막 쓰게 하고 또 이렇게 책으로 내게 하고 또 그거를 읽어보시게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도 조금 또 자존감이 높아지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또 이야기하는 걸 아주들 좋아하셔서 맞아요. 그 시간이 저도 아주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완전히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도서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외부에서 큰 행사를 하거든요. 금천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그 활동도 이야기해 주시고 현지 선배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중에 하나는 5월 어린이날 행사, 10월 책잔치, 여름방학, 겨울방학 독서교실, 또 책 읽어주기 활동. 이것은 도서관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제 책 읽는 어른 한바구음 회원들이 꾸준히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2000년부터 책잔치가 제1회 책잔치가 시작이 됐고 그 책잔치가 2000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0년에 책잔치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뭐 뭔가를 하고 나면 그냥 헤어지기 그렇잖아요. 부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또 우리 2011년에도 그럼 책잔치 하자. 그래서 그때는 평화를 노래하다. 뭐 이래서 저기 폭포공원 금천문화원 거기서 마당에서도 하고 또 그 지하의 공연장에서 공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자꾸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서 또 자주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2012년에는 금천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이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책잔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개, 해마다 10개 넘는 작은 도서관이 참여를 하고 또 작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독서 동아리도 같이 책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 지금 올해 21년째 책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산기슭 공원에서 못 만나니까 지금은 네이버 밴드에서 20일 동안 20분 책 읽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마다는 해마다 어린이날 큰 잔치를 했었고, 이것도 저희가 2001년부터 계속 해마다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해오다가 2008년까지는 이제 저희 도서관만 하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지역의 다른 단체들하고 함께 금천체육공원에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한 20개가 넘죠. 20개가 넘는 그 지역의 기관들하고 금천체육공원에 모여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해오고 있지요. 네. 지역 단체들하고 또 함께 하고 또 이제 또 지역의 다른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하고 해서 함께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모야라고 저희가 올해 또 일을 하나 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야라고요. 저희 씨앗 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C 프로그램 릴리쿰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이렇게 이제 함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야는 뭐냐면 이제 도서관에 드나드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자유롭게 어른들 간섭을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많이 비좁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서가 한쪽을 비우고 그쪽에 이제 재료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만들기를 하던 이제 뭐 다른 활동을 하던 이제 본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집에서 접하기 힘든 공구들도 저희가 갖춰서 이제 좀 공구로 이렇게 이제 목공이라던가 이제 다른 활동까지 좀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이제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현재 지금 예약을 받아서 하루 한두 팀 정도 예약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좀 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지금 운영진에서는 좀 끊임없이 모여야 돼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도서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동안에 좀 잊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말할까봐 조금만 먼저 말씀하세요. 저부터요? 네. 서로 알아서 순서 정하세요. 제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시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선배들은 애 데리고 오면 안 되면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근데 하다 보면 도서관 활동 하다 보면 내 애는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내 애가 이제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애를 나의 아이를 다른 회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도서관에 데리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그 알게 모르게 그 도서관에 그 책들도 보고 막 그림책도 보고 또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책문화 잔치 뭐 하면 얘 너 이러봐 이러면서 이거 좀 그려봐 이래가지고 저희 작은 아이는 그림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한 선배님이 맨날 와서 야 너 이거 한번 그려봐 또 이거 한번 그려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사실은 미대를 갔어요. 관심도 원래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그렇게 이제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있더라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좀 특이한 경험. 얘가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저를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나는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했었지만 어떤 분들이 저 내가 아이를 많이 놀아줬어. 그런가 봐요. 아니 저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우리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너 이거 잘하니? 어머,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조금만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서관 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전 그러니까 좋은 혜택을 받은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배님들이 우리 아이를 자꾸 뭘 시키고 데려와서 뭘 하라고 그러고 제가 안 봤어도 제가 도서관에 미쳐서 빠져 있었어도 다른 어른들이 봐주더라라는 그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이에요. 내가 미나를 많이 써먹었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대학생이 돼서도.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그려봐봐, 이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들어갑시다.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신입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 책엄마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학교에는 아이 책 선배도 있거든요.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 엄마들은 금요일 날 책을 읽어주는데 수요일 날에는 책 선배들이 1, 2학년들한테 가서 이제 고학년들이 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아이가 어머니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준다 하면서 저희 아이도 자기도 책 선배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 방학 기간에 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도 계속 방학 동안에 봉사를 했었고 그거를 보면서 아이도 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고 저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선생님한테 저희 엄마 너무 자랑스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준 게 그래서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종범이가 큰일을 했네. 네. 그러게요. 선배 하셔요. 저요? 네.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책꾸러미 얘기를 했지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 지금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 이제 서울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 많이들 고민들이 많아요. 휴관, 재개관, 비대면 대출 이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을,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게 맞나? 뭔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만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강좌를 열자. 그래서 작은 도서관 비대면 시대를 살다 코로나 싹쓸이 이래서 강의를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들은 다 누구였냐면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 불러오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이유는 이 작은 도서관의 활동가들이 서로 다 이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사가 된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책꾸러미를 우리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은 책꾸러미를 했다. 그래서 그 책꾸러미를 안혜나 씨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다 상황은 줌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책꾸러미를 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보다가 제가 울컥을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진수정 안혜나 씨가 그 계획을 아주 그냥 빵빵하게 잘 세웠죠. 그러고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거를 또 고민하고 해결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부딪혔다라고 해서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이용자들 입장이었고 그거를 해결을 해서 결국은 딱 틀이 잡혀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막 머리가 부시시해서 막 나왔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침대에서 구르기 연습을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얘는 막 뚱뚱한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막 구르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서 띵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엄마 넘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해나 씨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과 우리 아이가 띵틀을 넘고 매트 구르기를 하는 그것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있는 상황인데 후배들이 이렇게 고민과 또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를 울컥하게 했던 거고 또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면 같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거를 보는 나는 많이 뿌듯했고 또 저런 후배들이 있어서 참 도서관은 오래 갈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선배들은 그 후배들을 지켜봐주고 또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 이게 선배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한 발을 저 뒤로 빼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후배들이 거기서 잘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경험들 그거는 바로 그 본인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잊지 못할 눈물이었습니다. 네. 요즘 얘기군요. 네. 사실은 저도 아이한테서 그런 거 느낀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하세요. 다른 거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게 그 볕바라기 친구 책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기만 하고 앉아있지도 않고 그랬던 애들이 책을 읽어주는데 한번 눈을 맞춰주면서 정말 2초 정도 눈을 맞추면서 웃었을 때 그때 지금 생각해도 이거 뭉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란 진짜 말할 수 없는 건데 그게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책을 읽어주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원맨쇼하고 둘이서 막 생쇼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한 친구가 딱 정말 2초 정도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그때 정말 뭉클하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나 너무 짧게 잘했어.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해서 계속 우리가 남아있게 하는 이제 원동력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다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해서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데에서 정말 힘든 일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이야기보다 현재 지금 우리가 제일 가장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관장님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이런 도서관 활동들이 지역에 많이 알려지고, 이제 젊은 엄마들이 사실은 신입회원을 모집하면 젊은 분들이 수요를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세상하고 좀 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이제 좀 이어져야 되는 부분 이제 물려주고 우리 이제 이런 즐거움들을 좀 그분들도 좀 여기 와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즐기시고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신입 회원들을 모집을 하면 수도 좀 적고 모집됐다 하더라도 많이 직장 따라 사정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또 금방 해결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그 안정적인 공간 문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데 공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 그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서 딱 결론을 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인 거죠. 네.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수요를 받았으면 또 좋겠고 공간적인 부분하고 그래도 제일 여기서 오래 되시는 선배님이 또 이제 그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답이 없죠. 네, 지금 활동가들이 부족한 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이 사회 현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4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4기 때도 두 모임을 했지만 5기 때도 두 모듬을 했어요. 저 때는 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또 했었을 정도였고 그 시기에는 그런 데 갈증을 느낀 사람이 많았던 거였고 지금은 갈 데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강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처럼 많은 수를 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은 수의 정예 멤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적다라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적은 수를 가지고도 또 뭔가 활동을 해 나가면 활동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간은 저는 미래준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거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준비위원장님께서 지금 뭔가 아마 머릿속에 막 고민을 하고 계실 것 분이 같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박은홍 이사님이십니다. 박은홍 이사님은 미나리 선배님의 남편이십니다. 네, 지금 미래준비위원장님인 박은홍 이사님께서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밀어 봅니다. 네. 네. 1년 동안 계획 네. 중이라.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예전의 도서관과 또 지금의 도서관과 또 앞으로의 도서관 좀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도서관은 좀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그 김수정 예측.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요? 네. 제가- 아니면 어떤 방향이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네네네. 좋겠는지를 네, 네,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도서관이 많은 후원인들이 네. 있어요. 그 후원인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도서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지역 사람들이 다 주인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끼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서관에 왔는데, 저한테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제가 저의 재능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도서관에서 자기의 끼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정 씨나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6, 7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막내예요. 저기 있잖아 앞에. 그러기는 주로 이제 물론 후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계속 막내이다 보니까 이제 좀 선배님들하고 좀 또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 입장에서 좀 선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이제 뭐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은정 씨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7기고요. 이제 6년 차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사람이 줄어들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일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지금 22기가 또 들어왔는데 22기들도 시작한 거에 비해 시작한 지 정말 며칠 안 됐는데 또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또 빠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고요. 그런데 제가 17기지만 이렇게 선배님들과 엄청나게 길거든요. 이 기수 차이가. 그래서 저는 아직 그 가족들 일, 아이들 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계속 놀고 싶고요. 도서관에 와서. 근데 정말 선배님들 보시고 선배님들이 도서관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도 엄청 강하시고 정말 저는 지난번에 진수정 선배님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게 눈 오는 날 아침에 와서 눈을 쓸었다는 얘기 듣고 전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돼가지고 눈 오면 우리 도서관 쓸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비 오면 우리 도서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직은 그렇게 막 내일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서 책임감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도서관 일을 내일처럼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존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아직도 선배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뒤로 발을 빼신다고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돼. 근데 후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배님들한테 바라는 거 후배들한테 다 넘기고 뒤로 빠질 거야 라는 말을 좀 안 하셨어요. 후배들은 아직 좀 더 누리고 놀고 싶어요. 저 후배가 똑같이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저 후배는 저랑 비슷해요. 아직 수준이 저랑 비슷해. 잘 들었죠? 아까 지금 청문화 잔치하고 또 이제 어린이 큰 잔치를 이렇게 마을에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서관 내부의 활동이 좀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고 좀 확장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마을인 교육으로 됐지요. 그게 2010년에는 금천 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마을인 교육의 전신이겠죠. 그때 저희 선배 4기 선배 최경민 선배가 금천 교육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 사람들 모으고 월요밥상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것도 이제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입니다. 잠깐 아까도 말했지만 책잔치를 은행나무 혼자서만 해오다가 2010년부터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작은 도서관과 함께 힘을 합쳤고 그러다가 한두 번 만나다가 부정기적인 만남을 갖다가 정기적인 모임을 2012년부터 했어요. 그때 그냥 만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를 해 나가야 되겠기에 그때 보듬고나라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작은 도서관을 둘러보고 그 도서관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수리하는 책을 고치고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보듬고나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6개 도서관이 같이 했었고 또 그 모임을 계속 지속하다가 해마다 하는 책잔치를 기획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6개 도서관이 하다가 이거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도 있다. 구청에 보니까 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 문을 두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저기 도서관의 관장이었고 제가 또 그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선배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난 안 해도 되고 그거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또 이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한번 찾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모임에 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매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서 너희 도서관은 어때? 문제가 뭐야?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해결을 했어.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책잔치이죠. 책잔치는 10월에 하지만 그 기획은 5월부터 조금씩 매달 모이면서 그거를 해 나갔던 거고 그 9월쯤 돼서는 작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독서 동아리 또 살구 여성회 뭐 이런 단체들과 함께 그거를 연계를 시키는 거죠. 같이 우리 만나자. 너희는 뭐 담당할래? 이런 활동들을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그 마을 사서 그 양성 과정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돼요. 2013년에는 어떤 시기냐면 그 민선 5기가 끝나고 이제 6기를 준비하는 그 시기였고 저희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제안한 거가 마을 사서예요. 왜? 작은 도서관께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사서라는 그때가 왜 마을이었냐면 다 마을 교사, 마을 뭐 이런 마을 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 사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마을 사서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대상으로, 이런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이런 도서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획 제안서를 보냈고, 2014년에 차 구청장은 그게 공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약이 된 후에 2015년부터는 제1기 마을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을 했지요. 그 마을 사서 양성을 한 후에는 8명이 위촉을 받아서 그 8명이 작은 도서관에 파견이 됐고, 그 후에 2기, 3기 마을 사서들을 양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20여 명이 넘는 그 마을 사서들이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올 초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10월 28일부터인가 4기 마을 사서를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서는 작은 도서관에서 월 40시간에 그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한 것에 대한 그 활동비 그거를 약간을 지급을 해요. 근데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서 이 마을 사서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서로 있다가 또 운영자가 되는 계기도 있고, 또 다른 계기로 또 마을 다른 활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성장시키는 곳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작년에 금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어요. 지금 심희선 씨가, 저희 은행나무 도서관에 심희선 씨가 협의회장을 한 지 꽤 오래됐죠. 그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협의회장을 할 때 2014년에도 우리 법 개정을 하자 해서 막 공부를 했지만 그게 제정까지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심희선 씨가 애쓰고 또 협의회 분들이 애써서 금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제정이 되다 보니 올해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금 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법 하나 개정하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는 좀 특이해요. 왜? 공립과 사립이 함께 하거든요. 전국에 어디에도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입장이 다르거든요. 공립과 사립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시작부터 같이 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공립과 사립이 같이 하는 협의회가 돼요.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작은 도서관에 책을 드리는 것, 장서 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교육을 같이 받고 또 실행을 한다거나, 만화책의 날, 뭐 이런 거를 함께 펼친다거나,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잘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또 은행나무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8년이 되지만 그런 노하우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한데 모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한 앞에 리더가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자기 품 팔고 시간하고 하면서 그 계획 세우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선배의 말도 저도 들었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잘 정착이 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더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을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을 지금 만든 지 18년이 됐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주변 상황도 많이 바뀌고, 또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엄마들의 생각도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초심을 또 기억하고 또 기본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도서관 우리 내부에서 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변화에 또 어느 정도 발맞춰 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숙제일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항상 우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